오늘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주제 강의가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으시는데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잡아먹을 것 같고 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아주시고 또 가슴에 담아 두셨으면 합니다. 제가 제목은 조금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랄까 할 수 있게 써놨습니다. 브리더와 개장사의 를 구별하는 5가지 질문들이라고 올려놨는데,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니군요. 지속적으로 저한테, 개장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채널에서는 안 그러는데, 다른 채널 가서 저를 험담을 막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은 오늘의 방송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진돗개가 왜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계 연구소에서 말하는 진돗개가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바로 진돗개라는 개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서입니다. 진돗개라는 개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다. 즉, 품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돗개가 없는 거예요. 품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왜 없어질까요? 그거는 품종의 퀄리티가 떨어졌을 때 생깁니다. 지금도 제 유튜브 댓글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돗개는 시바견에 비하면 개도 아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진돗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진돗개를 검색하는 사람이 한 달에 37,000명. 근데 시바견을 검색하는 사람이 한 달에 189,000명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진돗개가 왜 품종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느냐 하는 거하고 오늘 주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개장사란 말은요, 굉장히 복합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개장사가 개를 돈 받고 팔고 사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개장사라는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가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왜 기분이 나빠지냐고 하면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개장사라는 건요, 이런 거죠. 시골에 다니면서 개 삽니다. 개 사요. 강아지도 삽니다. 요즘 개장사들은 강아지를 가지고 다녀요. 시골 장날 가가지고 강아지들을 한 마리에 5,000원짜리 이런 애들을 많이 사갖고 갖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개를 사가기도 하지만 사가면서 그 강아지를 팔기도 합니다. 왜? 시골에서 개장사대 파는 사람은 길러서 고기로 파는 거고요. 그러려면 또 다른 개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 전통적인 개장사라는 의미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개장사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개장사와 다른 것들의 차이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개장사가 아니고 이제 제가 말하는 개장사는 결국 이런 거죠. 아이들을 사서 죽이는 사람, 먹거리로 파는 사람이 개장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있죠. 여러분들 펫샵도 있고 또 가정에서 애들을 번식해서 파는 사람도 있고 견사나 캣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캐틀이라고 하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개장사가 아니죠.
개를 먹으라고 파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바로 번식자라고 부릅니다. 번식업자라고 부릅니다. 개장사는 제 생각에는 우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사라질 겁니다. 물론 지금도 시골에서 개 삽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전혀 못 보던 광경도 있습니다. 뭐냐면 젊은 친구가 개를 목줄을 해가지고 매일 산책을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개장사는 우리 시대가 가기 전에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개를 길러서 기르던 개를 식용으로 내다 파는 사람이 사라지고 그걸 먹는 사람이 사라지면 사라지겠죠. 그럼 번식업자는 또 뭐냐 이거죠. 번식업자. 그야말로 개를 번식해서 파는 사람이 번식업자입니다. 그 사람이 펫샵이든 강아지 공장이든 견사든 캔넬이든 다 상관없어요. 그게 번식업자입니다. 번식업자를 브리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브리더하고 번식업자는 무엇이 차이일까요? 무엇이 차이일까요? 여러분들도 개 한 마리 기르면서 개를 번식해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키우면 자기도 우리 애도 아이고 나이 들기 전에 시집장가 보내줘야지 새끼라도 한번 받아줘야지 마치 그게 개를 위하는 것이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스스로 방지하지 못하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나 애견과 니코로 번식하는 사람인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근데 그럼 번식업자하고 브리더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브리더는요, 정의가 이겁니다. 첫째, 그 종을 사랑해서, 기준에 맞게, 자신이 정한 기준이든 그 종의 기준이든 기준에 맞게 이상적인 종을 만들어서 그 이상적인 종을 만드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는 이 종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서 교배, 사육, 생산을 하는 직종 혹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잊지 마세요. 그 종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이 종을 사랑해 주길 바래서 교배하고 사육하고 생산하는 사람이 바로 브리더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더와 번식업자의 사이에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다시 말해서 브리더는 전문적인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이들을 교배하고 사육하고 생산을 할 때 그 사람을 바로 브리더라고 하는 것이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학위도 없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번식을 하면 그것은 번식업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브리더와 번식업자의 차이입니다. 자, 처음에는 제가 개장사를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번식업자를 말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스스로 번식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어느 대학 실험실인데요. 실험실에서 개가 필요합니다. 개를 좀 분양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만약에 분양을 한다? 그 사람은 번식업자도 아니고 개장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브리더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에 맞는 전문 분야의 학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물론 이 정의는 우리나라에서의 정의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브리더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전문적인 학위를 갖고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거대 캔넬 클럽에 승인을 받으면 브리더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아무나 브리더라고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나 소나 브리더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브리더라고 해서 다 똑같은 브리더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기서 또 차이가 하나 또 기준점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학위 또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브리더가 아닌 사람이, 브리더인데 브리더라고 불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백도어 브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브리더는 그 종을 너무나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그 종을 사랑하기를 원해서 하는 사람을 브리더라고 했죠. 백도어 브리더는 브리더이긴 맞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브리더로 등록도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그 종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돈일 경우 그 사람을 우리는 백도어 브리더라고 부릅니다. 그게 보통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브리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브리더라는 이 생소한 개념을 정확하게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들의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리더는요, 백도어 브리더가 아닌 브리더들은 첫째, 함부로 강아지나 새끼를 분양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강아지를 분양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은 다 돈이면 다 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브리더한테는요, 돈 가지고 개를 못 삽니다. 브리더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랄 건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가서 행복하게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판단이 들면 돈으로 그 사람에게 개를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브리더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씀드렸던 질문들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개장사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질문은 간단하겠죠?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약으로 쓸 개가 필요한데 좀 튼튼한 똥개 한 마리 키우고 싶다. 분양해달라. 예스 하면 개장사입니다. 번식업자. 번식업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뭐, 착하게 가정에서 어떻게 새끼를 내셔가지고 분양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떻게 번식을 하든 간에. 근데 악덕 번식업자가 있습니다. 악덕 번식업자는 아이의 행복에 관심이 없죠. 어떻게, 그 사람 간단하게 한 마리 물어봅니다. 요즘 강아지를 택배로 고속버스 태우는 거 불법입니다. 근데 강아지 택배 전문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돈만 입금하면 강아지를 택배회사, 강아지 전문 택배회사에서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악덕 번식업자인지 아닌지는 간단해요. 강아지 택배로 보내줄 수 있나요? 예스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번식업자도 아니고 악덕 번식업자입니다. 번식업자는 뭐냐면 뭐 가정에서 번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겠죠. 근데 스스로 브리더는 아니죠, 그 사람은. 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번식업자인지 브리더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질문입니다.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아, 예. 브리더십니까? 예, 브리더세요. 아, 그러시면 하나 여쭤보겠어요. 근교개수와 혈연개수와 혈연 관계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그 용어를 정의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이라면 브리더가 될 수 없죠. 그 사람은 번식업자입니다. 그 사람이 제 아무리 애들을 뭐 좋은 환경에서 키운다고 하고 제 아무리 자기네개가 우수하다고 한들 번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자격 없는 번식자일 뿐입니다. 브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브리더인데 백도어 브리더인지 아니면 진정한 브리더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백도어 브리더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을 보고 브리더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리터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태어나는 동배 하나 한 번 태어난 애를 리터라고 그러는데 진짜 브리더는요. 내가 키우는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자기가 돌보고 키울 수 있는 아이들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이상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도어 브리던지 브리던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강아지가 좀 많이 필요한데요. 1년에 몇 마리나 새끼가 나오나요? 그 마리수가 20마리가 넘는다면 그 사람은 백도어 브리더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리더. 이 사람이 정말 브리던지 아닌지 물어보는 질문. 대망의 랭킹 1위죠. 5가지 질문 중에 마지막 한 개입니다. 이 사람이 브리던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전화하십시오. 브리더 맞습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다 있습니다. 돈을 보고 하는 것만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브리던지 알 수 있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브리더님, 제가 강아지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강아지를 분양받아서 제가 새끼를 내도 되나요? 만약에 그랬을 때 새끼를 내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새끼를 내고 싶다면 저에게 따로 브리딩 라이트를 구매하셔야 하는데 그 브리딩 라이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와서 브리딩 과정을 3년 정도 배우셔야 그리고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브리더입니다. 더진이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오늘 내가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브리딩 라이트라고 그러죠. 번식할 권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개를 분양받으면 그 개를 새끼 내버리죠. 외국에서 수입한 수많은 개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멋대로 새끼를 내버립니다. 외국에서 그 개를 분양해 준 사람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개를 새끼 내킬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에다 개 분양 안 하는 브리더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브리더들이 자기가 보낸 개들을 새끼를 내키는 걸 그토록 경계하고 꺼려하면서 브리딩 라이트를 사지 않으면 태어난 새끼 한 마리당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브리더가 자기 혈통의 어떤 희소성을 강조하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브리더들이 브리딩 라이트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의 번식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유전적 지식, 전문적 지식도 없이 무작위로 번식해서 태어난 아이들의 퀄리티가 저하돼서 품종의 저하로 이어지고 그 품종의 저하가 사람들에게 저 품종은 내가 길러보니까 안 좋아. 저 품종은 이쁜데 내가 길러보니까 유전병이 너무너무 많더라. 또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개가 진돗개에서도 그런 거 있죠. 진돗개는 다 꼬리가 섰더라. 이런 잘못된 품종에 대한 인식. 잘못된 번식으로 인한 유전병으로 인해서 품종에 대한 이쁘긴 이쁜데 비용이 많이 들더라는 인식.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인해서 아이가 사람과 잘 못 지내는 성격으로 자라게 된 아이로 인해서 품종에 대한 인식. 그 품종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떠나죠. 제가 처음에 말했죠. 브리더는 그 종을 너무나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종을 나와처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브리딩 라이트, 번식할 권리를 절대로 주지 않는 겁니다. 바로 품종의 질적인 저하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모견과 종견, 순놈과 부모견의 유전적 질병 가능성 검사를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번식합니다. 하지만 외국 브리더들은요, 뭐 좌골 이상, 쉽게 말해서 골반 이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기형을 가진 개들은 번식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번식하기 전에 반드시 그런 유전적 질병 검사를 해야만 됩니다. 유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한 검사를 다 해서 그것이 이상 없는 개에 한해서만 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품종의 유전적 질병의 발현율을 낮추고 품종의 퀄리티를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마구마구 번식하게 되면 그 품종의 질적 퀄리티가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떠나게 될 것이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종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안 하는 것 첫 번째가 내가 유전적 검사라고 그랬죠. 아무도 좌골 검사, 눈의 유전 검사를 외국에서 필수입니다. 안구 검사랑 좌골 검사가 필수예요. 그거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는 또 아무도 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외국에서 무조건 하는데 두 번째는 바로 성병 검사를 안 합니다. 종견 하나 멋있는 아이 있으면 우리 야인이 같은 아이 있으면 수백 마리의 개가 암캐가 교배를 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 개들 성병 검사 안 합니다. 그래서 야인을 제가 데려왔을 때 야인이가 성병에 걸려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치료했지만 이처럼 일반 브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유전적 질병 검사나 당연히 해야 되는 성병 검사조차도 하지 않고 종 관리, 개체 관리를 위한 전자칩부터 시작한 모든 유전자 검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들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애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출산을 위해서 그 아이의 유전적 질병 검사와 안구 검사, 자골신경 검사, 그 다음에 성병 검사를 하는 데만 해도 돈이 이미 100만 원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지금 수많은 개들한테서 슬개골 탈구라는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 슬개골 탈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막는 검사를 안 해요. 전 세계 견종 중에서 슬개골 탈구가 일어나는 견종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왜 어떤 애들이 일어나냐면 억지로 크기를 줄인 애들입니다. 뭐 잉글리시 불독, 뭐 포메라이언 이런 아이들은 억지로 크기를 줄여가다 보니까 슬개골 탈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슬개골 탈구가 없던 애들조차도 우리나라 들어오면 슬개골 탈구가 다 넘쳐납니다. 이유가 뭐냐면 외국보다 우리나라는 더 줄입니다. 크기를. 굶겨서 줄이고 더 작은 애를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개골 탈구가 넘쳐나고 그 슬개골 탈구가 일어나는 검사를 아무도 안 하고 번식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개장사 브리더 대목을 설명을 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진돗개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 진돗개가 왜 이렇게 시바견보다도 사랑받지 못하고 왜 그렇게 엉망이 됐느냐. 바로 품종의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고유의 개인 진돗개를 사랑하기를 멈춰버린 겁니다. 이것은 바로 브리더가 없고 개장사와 번식업자가 넘쳐나는 한국의 풍토가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개장사와 번식업자와 백도어 브리더와 진정한 브리더를 구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개장사라고 하시는 분들 제발 좀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돈 가지고 저한테 개를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저한테 전화하셔서 돈으로 10억이든 100억이든 줄 테니까 내가 개를 키우다가 버릴 생각인데, 아니면 내가 개를 실험용으로 쓸 건데 100억을 줄 테니까 한 마리만 달라고 해보십시오. 제발 저한테 개를 받아간 다음에 저한테 개 장사라고 떠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로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발요, 이렇게 개를 한번 분양, 입양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로 신중하게, 내가 개를, 여러분들 강아지 사면서, 말티즈 사면서 막 따지죠. 뭐 분양가가 얼마예요? 50만 원, 8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이 너무 비싸. 60만 원 해주세요. 그런데 말티즈 60만 원을 사고 80만 원을 산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슬개골 탈고 수술비 300만 원인데. 그런 거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제대로 된 브리더한테 가세요. 제대로 된 브리더는요, 자기가 그 분양한 애를 평생 책임집니다. 아시겠죠? 햇빛작은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브리더를 찾으세요. 정말 브리더를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브리더한테 가서 내가 브리더님의 애를 입양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브리더가 상담을 해요. 그랬더니 브리더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정말 애견인이에요. 이 아이한테 가면 우리 애가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브리더가 오케이 했습니다. 당신한테는 내가 개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 아이 어떤, 그러면 이제 브리더가는 이렇죠. 저 엄마와 저 아빠 개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겁니다. 라고 하고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브리더를 방문해서 엄마 개도 보고 아빠 개도 보고 엄마 개랑도 놀아보고 아빠 개랑도 놀아보면서, 야, 이 아이들은 성품이 이렇구나. 얘들은 머리가 이 정도 좋구나. 얘들은 이런 면이 참 매력적이네. 얘는 엄마는 이렇게 생겼고 아빠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브리더 말씀으로는 태어나면 이러이러한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해. 기대를 하죠. 막 기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 개랑 아빠 개랑 서로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마음에 들게 되고 어느 순간 교배가 일어나요. 그러면 브리더가 연락이 옵니다. 아, 이렇게 둘이서 메이드 러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 개가 불러와요. 그 모든 과정을 브리더가 얘기해주고 영상으로 찍어서 톡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엄마 개가 진통을 해요. 그러면 어떤 브리더는 생방송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 개가 진통을 합니다. 그러면 입양 신청한 사람들이 가슴을 뛰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다. 어느 아이가 내 아이가 될 것인지, 그리고 몇 마리가 태어났는데 저 아이 중에 누가 나한테 올 것인지 기대가 막 부풀죠. 그리고 그 아이들 태어나서 자라는 거 봐요. 뭐 20일, 15일, 30일 그 과정을 다 봅니다. 그러고 나서 브리더가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 오셔서 아이랑 친해지시는 과정이 끝나면 아이를 데려가셔도 됩니다. 이게 올바른 입양 과정이에요. 이렇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입양 과정은 입양이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정말로 부탁드리는데 이렇게 입양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브리더를 찾으세요. 내가 아이를 키우다가 외국을 나가서 열흘 정도 외국 여행을 가야 돼. 그러면 호텔 그 브리더한테 찾아가서 맡길 수 있는 브리더. 내가 정말 정말 피치부터 사정으로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그럼 그 브리더는 뭐라고 그럴 줄 아십니까? 당장 데려오세요. 제가 저한테 다시 데려오셔 주시면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게 브리더입니다. 내가 보낸 아이 평생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그게 브리더예요. 그러니까 그런 브리더를 찾으시고 그런 입양을 꿈꿔주시고 그런 입양을 외치십시오. 그랬을 때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분양시장과 번식을 용인하는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주고 아이를 데려오는 일이 반복되는 한은 이 지옥 같은 일이 제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진돗개라는 품종의 퀄리티가 떨어진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진돗개의 종말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변하셔서 정말 좋은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브리더가 나올 수 있는 문화를 만드시고 그런 브리더한테서 아이를 제가 말한 과정처럼 가슴 뛰면서 거의 몇 개월을 기다리면서 아이의 출산과 양육과 부모견의 사랑까지 지켜보면서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한테서 애를 입양하시기를 또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주제는 요것으로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